안녕하세요. 터커의 게임 네트워킹에 의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을 구현하기 위해서 딜레이와 롤백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방식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중계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중계 서버, 딜레이 서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브로드캐스트 서버라고 하기도 해요. 브로드캐스트 서버. 얘가 뭐냐면은 이제 서버에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서버에.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내면 패킷을 보내면 이 서버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해요. 이 받은 패킷을 그냥 다른 클라이언트에 전달해 주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바로 전달한다고 해서 딜레이 서버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를 받았는데 모든 클라이언트에 똑같은 거 다 전달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살포한다고 해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계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인지 살펴보죠. 플레이어 1이 있고 플레이어 2가 있고 중계 서버가 있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플레이어가 버튼을 눌렀어요. 이 시점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버튼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딜레이를 줘서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버튼을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버로 그냥 보내요. 버튼을 눌렸다는 정보를 서버로 보냅니다. 그럼 서버는 이 정보를 다른 클라이언트, 모든 클라이언트에 똑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보낸 패킷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보낸 입력이, 내가 보낸 패킷이든 누가 보낸 패킷이든 서버에서 어떤 패킷이 왔을 때 그 정보를 기반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는 무조건 서버로 가고, 서버에서 어떤 정보 패킷이 왔을 때 서버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인풋을 서버에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인풋을 서버에 의존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2도 마찬가지죠. 플레이어 2도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 2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버로 그냥 보내죠. 그럼 서버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패킷을 양쪽에 모두 보낼 겁니다. 그랬을 때 각 플레이어들은 서버로부터 어떤 입력이 왔어요. 서버로부터 패킷을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서버는 모든 입력은 입력되면 무조건 서버로 보내고, 서버는 입력을 받으면 무조건 모든 클라이언트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라이언트는 똑같은 입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나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입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셋이 항상 같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같은 인풋셋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이 되죠. 같은 입력이면 같은 결과, 같은 게임 스테이트를 가져야 되니까 디터미니스틱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서버 입장에서는 서버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합니다. 시간을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요. 일정 간격으로 쪼개서 1초에 30개 또는 1초에 20개 정도로 쪼개입니다. 그래서 1초에 30개면 33ms고 20개면 50ms예요. 이 시간 간격으로 쪼개서 그 시간 동안 뭘 하냐? 입력을 게더링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보낸 입력을 모아요. 모아서 한 번에 그 시간 간격이 끝날 때 한 번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각 그 입력이 들어올 때 서버로 보내면 어떤 시간 타입 슬롯에 그 서버 입력이, 내가 입력한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그 시간 타임이 끝날 때 발송이 돼서 내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약간 턴제와 같다고 보셔도 돼요. 턴제와 같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카지노에 갔는데 이렇게 포커를 치고 있다고 쳐보죠. 여기 딜러가 있고 각자 이제 카드를 돌아가면서 더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판돈을 더 올리기도 하고 더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결정을 하면 딜러가 한 사람씩 카드를 더 주거나 말거나 하죠. 자, 이 방식이 이제 턴 방식인데, 이 턴 방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플레이어는 각 턴에 자기가 할 행동을 서버한테 보내요. 그럼 서버는
모든 행동을 다, 모든 사람한테 행동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모은 한꺼번에 행동, 그 인풋들을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턴제인데, 이 턴제를 1초에 30번 하는 거예요. 1초에 30번. 1초에 30번 하기 때문에 턴제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이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워낙 빨리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턴제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 방식은 구현하기도 쉽고 디터미니스틱도 잘 할 수도 있고 디싱크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서버가 어차피 똑같은 패킷을, 똑같은 인풋셋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인풋이 같아요. 그래서 디싱크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식에서도 문제는 있어요. 자, 다시 보죠. 이렇게 서버가 있고 플레이어 2가 있는데, 플레이어 1이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이 패킷이 가서 이 패킷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게더링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게더링해서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발송을 하죠. 역시 플레이어 2도 이거를 발송을 해서 일정 시간 게더링해서 똑같은 셋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인데, 실제로 내가 버튼 입력은 여기다 눌렀는데 실제 이거를 입력을 받는 시점은, 내 이 입력이 처리되는 시점은 서버로부터 그 입력이 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0ms가 걸리고 이 텀이 30ms가 걸리고 라고 하면, 실제로 이 내가 입력한 이 인풋이 처리되는 시간은 230ms 이후에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200ms가 넘어가면 이제 실제 사용자가 느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방식에서는 딜레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딜레이와 그 어제 했던 방식과 차이를 보면, 어제 했던 방식을 보죠. 어제 했던 방식은 내가 입력하면 일정 시간 딜레이를 준 다음에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내 입력은 내가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입력한 건 내가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입력을 상대방한테 보내서 상대방이 처리하는 거죠. 상대방도 입력을 입력하면 나한테 보내고, 내가 받았을 때 처리하는데, 받았을 때 상대방이 입력한 시점으로 타임을 뒤로 롤백해서 그 입력을 포함시켜서 같이 처리해서 포워드를 다시 가는 거죠. 앞으로 앞감기를 다시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내가 입력한 입력은 내가 먼저 처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그래서 내 캐릭터는, 내 버튼을 눌렀을 때 내 캐릭터는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지만 내 캐릭터만큼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입력한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 반응성이 좋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중계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은 실제 패킷이 갔다가 돌아와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눌렀어도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이후에 펀치가 발사되는 거죠. 그래서 더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제 롤백 방식은 반응성이 좋죠. 우선 내 입력은 내가 먼저 처리할 수 있으니까 반응성이 좋지만, 이제 디싱크나 이제 구현이 복잡성이 올라갑니다. 딥싱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구현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중계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은 반응성이 떨어지지만 디싱크 문제가 적고 구현하기가 편합니다. 비교적. 그래서 반응성이 높아야 되는 게임들, 가령 뭐 격투 게임이나 FPS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중계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 외의 것들, 뭐 AOS나 뭐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조금 느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자, 격투 게임인데 롤백을 하는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롤백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롤백 방식인데, 우리가 보죠. 플레이어 1이 여기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일정 시간 딜레이를 주고 이걸 처리하죠.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2가 여기서 버튼 누르면 이게 패킷이 전송돼서 얘가 이제 패킷을 받는 시점에서 이 버튼이 눌러진 시점으로 롤백을 해서 그 버튼 입력을 포함시켜서 같이 처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앞감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낸 패킷이 왔을 때 그때 상대방이 보낸 패킷의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만큼 뒤로 돌려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패킷이 왔을 때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 하지 않던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현하게 되면 버그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심플하게 만든 버전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입력을 기다리는 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입력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입력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롤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력을 먼저 처리하고 매 프레임마다 일정 시간만큼 무조건 롤백 하는 겁니다. 계속 롤백하고 가고 롤백하고 또 그 다음 프레임에 롤백하고 가고 또 롤백하고, 이 사이에 상대방의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이 자동적으로 그 프레임에 끼워 넣기 때문에 내가 롤백할 때 그 입력을 같이 처리해서 같이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매 프레임 무조건 정해진 프레임만큼 무조건 롤백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롤백을 더 많이 하죠. 롤백을 더 많이 하지만 프로그램 로직상 구현이 더 단순해집니다. 더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케이스, 어떤 경우에만 어떤 로직을 수행해라 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현이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프로그램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엣지 케이스들이 구현이 까다롭고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보면 오히려 단순하고 버그가 더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능상의 로스가 생기죠. 매 프레임마다 일정 시간만씩 롤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롤백을 훨씬 더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롤백 기능을, 앞감기 뒷감기를 잘 구현하셨으면 사실 이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가는 거는 성능상에 큰 로스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래픽의 변화가 생기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롤백 한다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펀치를 내고 있는데, 내가 펀치를 내고 있는데 롤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디오 뒤감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펀치가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앞감기를 하면 또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화면에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프레임만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이 이미지 자체는 똑같은 데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중간 과정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용자는 롤백된 결과와 롤백이 된 후 앞감기를 한 결과가 똑같으면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에 뒷프레임을 7프레임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고 쳐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화면을 새로 그려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보면 성능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래픽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픽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롤백을 잘 구현하시면 성능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 프레임마다 일정 간격씩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가고 매 프레임 뒤로 가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패킷이 껴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구현하기 심플하기 때문에 패킷을 받았을 때 계산을 해서 얼마큼 롤백을 해야 되지 계산을 해서 뒤로 가는 것보다 훨씬 버그도 적고 구현하기가 쉬워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터미니스틱 방식을 알아봤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디터미니스틱 방식은 뭐냐, 같은 인풋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같은 리졸트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디터미니스틱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이걸 보장을 해줘야 돼요. 같은 입력이면 같은 리졸트가 나온다 라는 거 우선 보장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이 인풋을 같이 맞출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컴퓨터가 있는데 이 여러 컴퓨터 간에 어떻게 하면 같은 인풋을 맞출 것이냐. 그래서 그 맞추는 방식에서 딜레이를 주는 방식이 있고 또 롤백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 거는 중계 서버를 중간에 둬서 얘가 게더링 한 다음에 모아서 한꺼번에 똑같이 나눠주면 어차피 같은 걸 받으니까 똑같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롤백을 할 때 구현이 복잡하니까 매 프레임 그냥 똑같은 정해진 사이클만큼 계속 롤백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어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구조,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를 우리가 P2P라고 그러고요. 피어 투 피어. 그리고 서버를 중간에 끼고 연결되는 방식을 중계 서버 방식, 릴레이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약 각 두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특히 P2P 방식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